네, 국민의당 토요일에 첫 보고를 받았고 당내 확인을 거쳐서 이제 어제 오후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정론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육성 증언을 통한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 위원장 이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대화 내용이 증언이 아닌 연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국민 혼동을 주는 것에 공당으로서의 조처를 하는 게 맞다고 봤다며 사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지금 육성 증언이 조작이 됐다는 건데 이때가 대선 나흘 전입니다.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처음 나온 게 대선 나흘 앞둔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증언이라면서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준용 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는 건데요.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국가기관에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에 나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를 정유라와 비교해 문유라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은 성명을 통해서 반인권적인 마녀 사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대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송모 씨는 SNS를 통해 너무 허술한 가짜 인터뷰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인터뷰가 가짜라면서 국민의당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으로 공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지금 의혹의 핵심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조작을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국민의당의 당원인 이유미 씨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당에 제보했지만 대선 뒤에 검찰 수사망이 계속 옥죄어오자 국민의당에 조작한 제보였다고 실토했는데요. 결국 이 씨 어젯밤에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치소 수감을 위해서 검찰 청사를 나선 이 씨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네, 이 이유미 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진심 캠프 시절부터 안 전 대표를 도왔고요.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이 대선 과정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전남 여수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유지해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당원에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 지금 많은데. 자, 검찰도 더 윗선이 있는지 수사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단 관련자들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쉽게 납득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개 당원 한 명이 제보한 내용이 전체 그 선거 캠프의 전략으로 활용됐다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유미 씨는 이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 제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증언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유미 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조작을 했고 조작 사실 역시 이 전 최고위원이 알고 있었다고 당내 진상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국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벤처기업인 출신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았을 때 영입한 첫 청년 인사입니다. 20대 국회가 열린 뒤에 청년 최고위원을 맡았고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 지도부가 해체됐는데 이때도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과 비대위원 모두 당시의 상임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몫으로 임명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에 직접 연관된 두 사람이 모두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나 다른 지도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이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예.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할 일이 워낙 많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또 그것도 조작이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이 사건에 직접 연관된 두 사람 모두 안철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요.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입니다. 이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철수 예비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 이용주 의원이 단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곤 했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본인 역시 TV토론과 유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유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반드시 청년들 꿈 빼앗는 3대 비리 뿌리 뽑겠습니다. 이 3대 비리, 안 전 대표가 말한 3대 비리 가운데 하나가 취업 비리입니다. 이 조작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비판한 것으로 좀 풀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은 다음 대권 도전에도 상당 부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 역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민의당 입지 기자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당 이미 지난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때문인데요. 당시에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등 내부 혼란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야 이 혼란이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상처를 좀 씻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제보 조작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은 다시 한번 혼돈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의원은 없지만 곤혹스럽게 됐다는 분위기는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패배 뒤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더욱 쓰라린 부분인데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 다시 한번 당력을 모을 시점에 터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요. 당시 대선을 이끌었던 박지원 전 대표 같이 지도부에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당은 중량감 있는 인물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따라서 이런 인물들이 타격을 받은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저는 GH입니다. 요즘 우리 일야당 식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 잘 안 돼. 안 돌아가, 몇 개월 전부터. 왜요? 그 몇 개월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고. 그 내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없어 그런 것 같은데? 에이, 그래. 잊으셨어요. 그 어려울 때 천막 쳐서 구해놓은 사람이 나예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럼 이 지경으로 가장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나. 재밌다. 그쵸? 짜릿한 어떤 자기 고백. 야. 내가 개그를 아니까. 나는? 아유, 그런 걸 또 뭘 물어보셔.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 다 아는데. 인정? 당연히 인정. 하긴, 우리가 당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아유, 그럼요. 나라 곳간부터 시작해서 국토, 환경.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스케일이 있지, 우리. 예. 남다르지 아주. 남다른 스케일로 그 9년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뒷감당 때문에 우리 당 식구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게 징징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극복해야지. 그렇죠.
그 예전엔 그야말로 이 천막이라도 쳐가면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 결연한 의지, 예. 독한 마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슨 지도부 선출에 국민들이 뭐 관심들이 없대느니 뭐 인기가 떨어져 간다니.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주면은 문자질을 하지 말라 또 어쩌라는 거야. 매일 우는 소리만 해서 뭐가 되겠나. 저 그런 생각합니다. 이참에 한 번 더 치라 그럴까 천막을. 쳤던 거 도치면 안 맥히지. 그럼 이번엔 비닐을 쳐. 비닐 당사. 예, 좋잖아요. 어떤 뭐랄까 이렇게 결기가 보이고. 지금 분위기는 비닐 갖고도 안 돼. 더 들어가야 돼. 더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세신. 그럼 거적대기 당사. 거적대기 좋다. 그 의사당역 그 3번 출구, 4번 출구에 그 50명씩 나눠서 앉아가지고. 깡통 하나씩 들고. 그렇지. 저서님 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라를 깡통으로 만들어서 죄송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퍼포먼스는 있어야지. 그런 다음에 우리 당 식구들이 이 적폐 청산에 먼저 앞장서. 야, 적폐 청산에 앞장서면 바로 올라가 인기. 확실하죠. 그건 확실하지. 예. 이 확실한 길은 있는데 그 길을 못 가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여기 와서 턱 걸리네. 안타깝네. 뭐 팔자예요. 그 자기 팔자는 다 자기가 만드는 건데 뭐 알아서 만들겠죠. 알아서 만들라 하고 우리는 만들라 한데 만두나 먹을까? 안 살았다. 들어갑시다. 문 열어요. 문 열어야지.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뒤끝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잖아. 지금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말은 그만두. 야, 좀 대단합니다.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서 나눈 얘기를 계속 그렇게. 그 며칠 전에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한번 조사한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2주 전 건데 정당별 지지율에 따른 과잉 의석수 현황이다. 한마디로 이제 민심을 반영한 거지. 그래서 지지율 얼마를 받을 때 의석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맞다. 그 적다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일단 여당은요. 여당은 지금 이제 의석수가 120. 지지율은 54%. 54%의 지지율을 받고 있을 때 적당한 의석수는 162석이라 나왔어. 근데 지금 의석수가 120. 그러니까 한 42명 정도 모자라면 나온 거지. 아하. 그 지지율 계산할 때 그렇다는 거고. 그럼 우리 1야당은? 우리 이제 자한당은 의석수 107. 지지율은? 9. 그 지지율 9일 때 적당한 의석수는? 계산 다 나오죠. 39, 27, 27이지. 27이 적당한 의석수인데 지금 현재 의석수가 107이니까 많이 남네. 남지. 남는 영상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 107에서 27 빼면은 이게 80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80명 정도는 이제 빼도 그만이라는. 그렇지. 한마디로 과잉 상태. 과잉 의석수다. 하긴. 그 107명이 지지율 9 받기가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잖아. 그래서 이 민심의 지지를 9밖에 못 받으니까 이 80명 정도는 밥값도 못 하고 있다. 뭐 너무 뭐 그렇게 가는 거 있지만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지. 저런. 누가 못 받으래. 그러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야당은? 국민당 의석수 이제 40인데 지지율은 7. 7일 때 적당 의석수는 21이다. 아이고. 그럼 거기도 절반 정도는 빼도 그만이구나. 빼든 그 얘기 자꾸 하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지지를 더 받아라. 이렇게 가야지. 그 바른당은요? 의석수 20, 지지율 5. 5% 적당 의석수 15. 역시 5명이 많네. 정의당 의석수는 6, 지지율은 8. 적당 의석수는 24이다. 그럼 거긴 오히려 18명 정도가 모자라고. 그런 셈이지. 아이고. 물론 뭐 국민 중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속칭 뭐 그런 것도 있고 지지율 조사를 하는 것도 그때그때 오락가락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는데. 보면은 근데 요즘엔 많이 오락가락 하진 않잖아요. 그 야당들은 5, 6, 7, 8, 9, 10 그냥 왔다 갔다 거기서 거기니까. 어쨌든 뭐 이런 조사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어. 분명히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민심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거는 부인 못하지요. 우리 이제 민심 지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지지 3%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어디서 이랬다고 쳐봐. 정치인 나갔다고 하지. 근데 지금 이미 그거를 그래. 지지도 못 받아서 80명씩 20명씩 과잉 의석수를 갖고 있는 당들이
이 민심 지지 그 80% 찍고 있는 VIP랑 이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네. 이거 되게 용감한 거네. 민심이랑 이렇게 따로 놀면서 반대만 하고, 민심이랑 이제, 따로 논다는 거를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 진작에 생각해 봐야 돼. 민심은 곧 뭐라 그랬어?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는 거 보면. 그지? 안타깝지 뭐. 그러게.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시고, 예, 저 가세요. 아유, 너무 오늘 막 숫자도 많이 나오고 정신이 없네. 귀찮아요. 나는 내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 이모, 밥 줘요.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는 건데요.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국가기관에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에 나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를 정유라와 비교해 문유라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은 성명을 통해서 반인권적인 마녀 사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대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송모 씨는 SNS를 통해 너무 허술한 가짜 인터뷰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인터뷰가 가짜라면서 국민의당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으로 공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지금 의혹의 핵심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조작.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지금 육성 증언이 조작이 됐다는 건데 이때가 대선 나흘 전입니다.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처음 나온 게 대선 나흘 앞둔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증언이라면서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준용 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네, 국민의당 토요일에 첫 보고를 받았고 당내 확인을 거쳐서 이제 어제 오후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정론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육성 증언을 통한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박 위원장 이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대화 내용이 증언이 아닌 연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국민 혼동을 주는 것에 공당으로서의 조처를 한 게 맞다고 봤다며 사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시작을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국민의당의 당원인 이유미 씨입니다. 예. 이 녹음 파일을 당에 제보했지만 대선 뒤에 검찰 수사망이 계속 옥죄어오자 국민의당에 조작한 제보였다고 실토했는데요. 결국 이 씨 어젯밤에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치소 수감을 위해서 검찰 청사를 나선 이 씨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네, 이 이유미 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예. 2012년 진심캠프 시절부터 안 전 대표를 도왔고요.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이 대선 과정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전남 여수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유지해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명의 당원에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 지금 많은데, 자, 검찰도 더 윗선이 있는지 수사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단 관련자들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쉽게 납득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개 당원 한 명이 제보한 내용이 전체 그 선거 캠프의 전략으로 활용됐다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일단 이유미 씨는 이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 제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증언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유미 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조작을 했고 조작 사실 역시 이 전 최고위원이 알고